11월 20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11월 20일 금천구 10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인천 남동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11월 7일 증상 발현, 11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동거가족 1명은 검사 예정입니다. 확진자는 현재 격리 병상으로 이송 준비 중에 있으며 확진자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이송 즉시 방역 소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천구가 2021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구민 안전 종합 대책을 가동합니다. 구는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 환경대책, 한파대책, 제설대책, 안전대책 등 총 4개의 분야에서 세부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보호, 겨울철 부정 불량식품 관리, 미세먼지 대응, 생활경제 안정, 에너지 안전 공급, 대중교통 수송 능력 제고, 산불 예방 등 구민들의 안전한 겨울 나기를 위한 다양한 세부 대책을 추진합니다. 금천구가 지난 11월 17일 오전 10시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준공된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에는 주민들을 위한 사우나, 보건지소, 도서관, 자치회관 등이 들어섰으며 개관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유성훈 구청장과 주민 대표, 관계자 등 50여 명만 참여한 가운데 센터 소개, 현판식, 시설 관람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동네방네 마을 이음센터 내 방미보건지소와 꿈꾸는 작은 도서관만 운영하고 있으며 사우나는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운영 시기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천구는 학교폭력 예방치료사업 안전울타리의 일환으로 지난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지역 내 11개 학교에서 코로나19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코로나19와 학교폭력으로부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바람을 담고 있는데요. 학교별 일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포와 청소년이 개별 참여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문구 공모전도 진행됩니다. 구는 공모전을 통해 11월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청소년의 참신한 아이디어 및 문구를 제안받고 이를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금천구가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아동권리주간 온라인 퀴즈를 진행합니다. 구는 지난해 7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받은 후 11월 20일을 기점으로 아동권리주간을 지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아동권리주간 기념행사는 아동권리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퀴즈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퀴즈는 아동의 4대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주제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됩니다. 금천구민 또는 금천구 홈페이지 이용자는 누구나 구 홈페이지 배너 링크를 통해 퀴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이 11월 25일 오후 7시 30분 금나래 아트홀 공연장에서 아리랑 금천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서 금천구에 위치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출신 금아랑이 판소리와 남도민요, 경기민요 등 국악 관현악 연주를 친절한 해설과 함께 선사합니다. KTX 로고송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프린스 오브 제주, 퓨전 국악 그룹 놀이터의 플라이 투 더 스카이와 심청가, 사랑가, 태평가, 뱃노래 등 지역별 민요를 국악 관현악을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사전 전화 예약제 02-2627-2999로 운영됩니다. 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 관람 전 발열 체크, QR코드 입장, 마스크 착용 확인 등 철저한 관리 속에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금천구립도서관에서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금천문화재단 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 금천구 도서관 언택트 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북 페스티벌은
코로나 시대 안방에서 언택트로 만나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인형극, 작가와의 만남, 샌드아트, 영어 그림책 공부법, 원데이 클래스, 독서지도 특강, 오디오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은희경 작가 초청 북콘서트가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북콘서트는 은희경 작가와 사회를 맡은 정현 북전문가의 대담, 뮤지션 하늘의 밴드와 뮤지컬 싱어 한건희 초청 공연, 생악 연주 등 책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위원 7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위원회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임 절차를 개방하고 일반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원회입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29일까지며 관련 분야의 관심과 경험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서울 시민으로 소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위원 지원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관련 서류 양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위례신도시 A1-5블럭, A1-12블럭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며 특별 분양 청약 접수는 11월 30일 시작합니다. 위례신도시는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하며 이번에 공급되는 2개 블럭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과 하남시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평균 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며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 시점으로부터 5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해 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 신청 사이트 및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 접수만 받습니다. 견본주택은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하며 계약자에 한해 입주 전 사전 공개 행사를 통해 실제 주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견본주택 및 전자 팸플릿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 및 일반 분양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는 2020년 12월 1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 11월 19일자 한겨레 문화일보나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2021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가능 대상은 장애인 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며 사전 예약은 11월 24일부터 시험 당일인 12월 3일까지 열흘간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과 시험 종료 후 기가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는 총 672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3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건설 노동자들에게 통번역이 필요 없는 그림책으로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발주 80여 개 공공건설 현장 노동자 중 외국인은 약 18%에 이르며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 70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 전문가와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전 청취한 의견을 종합하고 안전전담 실무진의 심도 깊은 검토 회의를 거쳐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안전교육 자료는 작고 가벼운 사이즈의 수첩 형태로 제작해 노동자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서울시 건설 알림이 안전자료방에서 전자파일을 다운받으면 모바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앱으로 신고할 때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실행하고 사진만 찍어 보내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서울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 기능을 개선한 서비스를 11월 17일부터 개시했습니다. 그동안 신고자가 차량 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다면 이제는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서울시는 이미지 파일 속 문자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OCR 문자 인식 기술을 활용해 앱에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또 그동안 누적된 약 28만 건의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최적의 위반 유형도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기존처럼 신고자가 직접 위반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 실시간 신고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을 개선해 현장 실시간 신고뿐 아니라 앱으로 사진을 찍어뒀다가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고 기기를 인증하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의 경우 앱을 실행하면 팝업 창을 통해 해당 스토어로 바로 연결돼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 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의 김호경, 김진수, 한영진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